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조아 작가의 부자의 말센스, 이 자료를 좀 깊이 파볼까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소통법, 특히 좀 힘든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센스라는 게 그냥 뭐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요. 상대방의 어떤 필요를 읽고 관계를 잘 만들어서 결국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런 좀 전략적인 능력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자료 안에서 당신에게 딱 맞는 그런 관점 전환의 어떤 열쇠나 소통 기술,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관점 뒤집기 이거네요. 네, 맞아요. 그 관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피부관리실 수강생 이야기. 그거 참 재미있지 않나요? 보통은 관리실 안에서 서비스가 다 끝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넘어서 고객집 화장대까지 컨설팅 영역으로 본 거예요. 와, 화장대까지요? 그건 정말 생각 못했네요. 네. 그래서 나만을 위한 맞춤 화장품 컨설팅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가치를 딱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살짝 비틀었더니 서비스의 범위 자체가 확 넓어진 거예요. 단순히 그냥 관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고객의 생활 환경 전체를 고려한 거군요. 그럼 그 피자 가게 사례는 좀 어떤가요? 뭐 후각 마케팅, 전단지 배포, 사실 되게 기본적인 방법 같거든요. 근데 이걸로 석 달 만에 매출이 3배나 올랐다는 게, 와, 이게 가능한가요? 네. 그게 핵심은 뭐랄까요? 실행력, 그리고 꾸준함, 또 지역 밀착,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게 문을 일부러 좀 열어둬서 피자 냄새가 자연스럽게 퍼지게 하고요. 또 그 주변 빌라촌 주민들한테 정말 집중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전단지를 돌린 거죠. 타겟을 확실히 정하고 계속했군요. 그렇죠. 뭐 큰 비용을 들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가진 자원, 뭐 냄새라던가 위치 이런 걸 잘 활용하고 딱 목표 고객에게만 집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아이디어인데 이걸 실행이랑 딱 결합하니까 비범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네요. 진짜 작은 발상의 전환인데, 그럼 이런 관점 전환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말센스, 즉 소통 방식일 텐데요. 자료에 나온 그 성형외과 두 곳 비교 사례가 이 부분을 확 와닿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코 시술 상담 사례 말씀이시죠. A병원은 뭐 기술적인 설명을 엄청 자세하게 했는데 B병원 의사는 딱 첫 마디가 아니 지금도 충분히 예쁘신데 왜 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부분 저도 좀 놀랐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게 먹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우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의 마음, 그 밑에 깔린 어떤 불안감이나 뭐 욕구 같은 걸 먼저 딱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거. 그 한마디가 어쩌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 마음을 좀 헤아려 주려는 그런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거겠죠?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30초 자기소개법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이걸 설명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어떤 도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명확하게 딱 전달하는 게 핵심이죠.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판단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정보, 그런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자소설이 아니라 일종의 가치 제안이 되는 셈이죠. 결국에는 뭐 말 한마디든 작은 행동이든 그 안에 상대방을 향한 어떤 세심함, 배려 이런 게 담겨야 한다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 88 서울 올림픽 유치 때 정주영 회장님이라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오, 네, 맞아요. 그때 경쟁 상대였던 일본은 IOC 위원들한테 막 비싼 시계를 선물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 회장님은 위원들 부인들한테 그것도 매일 밤 정성껏 만든 꽃바구니와 카드를 보냈다고 하죠. 와, 부인들한테요? 네. 그러니까 값비싼 물건보다 때로는 이런 세심한 정성이 사람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 챙기는 넓은 시야, 그리고 되게 인간적인 접근이 효과를 본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 개시남, 개를 씻기는 남자, 이 별명으로 활동했던 대형견 전문 출장 목욕 서비스 창업자 이야기도 좀 떠올라요.
남들이 잘 신경 안 쓰던 대형견 목욕의 어려움이라는 그 틈새를 딱 발견하고 뭐 야경 목욕 서비스처럼 구체적인 필요까지 세심하게 파악해서 서비스를 확장하고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세심한 관찰이 결국 사업 기회가 된 아주 좋은 사례죠.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쭉 관통하는 구체적인 어떤 소통 전략들도 이 자료에서 제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고객이 좀 망설일 때 아, 그럼 결정하셨네요. 다음 단계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미 결정한 것처럼 전제를 깔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요. 아, 약간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또 뭐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투자 상품이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 주는 효자 아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이런 식의 화법이요.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아, 재밌네요. 효자 아들이라니. 결국은 이게 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필요까지 채워주려는 그런 노력.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마고릿 대처 명언도 있잖아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그게 습관을 거쳐서 결국 운명을 만든다는 거. 이 메시지가 이 모든 내용을 딱 아우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말 센스라는 건 뭐 단순히 말을 예쁘게 포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어떤 총체적인 능력, 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관점의 전환, 또 세심한 행동, 그리고 이걸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그 힘이 발휘되는 거죠.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뭐 관점을 바꾸거나 소통 방식을 조금 달리했던 그런 사례들 중에서요. 지금 당장 당신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작은 시도가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한번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